네, 또 갑자기 시장의 움직임이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제가 방송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해외 증시의 여파를 떨쳐내고 국내 2차 전지가 그리고 로봇 AI가 이렇게 강하게 지수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지수가 1% 넘게 올라도 종목 개수로 봤을 때는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가 훨씬 더 우세하다. 따라서 좋은 시장, 뭔가 좋은 점수를 드릴 수는 없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지금 그 지수를 받쳐줬던 종목들이 쭉 밀려나면서 코스닥이 0.69% 하락으로 갑자기 전환됐고요. 코스피는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OX보다는 지금 현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청원 FA 그리고 기동현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를 두 분의 패널과 이야기해 봤을 때 간밤에 뉴욕 증시도 좀 출렁인 상황에서 우리 증시가 좀 버텼기에 약간 빌미가 된 거 아니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빌미가 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살짝 나왔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 구간의 이 하락 전환을? 저는 오히려 오늘 국내 지수들이 생각보다 견조한 모습을 보면서 좀 의아했거든요. 네. 미국발의 소식들을 보면 아무리 봐도 국내 증시에 조금 낙폭은 커질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외로 2차 전지라든지 로봇 쪽에서 상당히 견조하게 받쳐주면서 상당히 좀 시장이 고집이 좀 세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오후 들어서 미국 쪽에 있었던 시장의 분위기를 좀 국내 시장이 좀 급하게 반영을 하는 것 같고 개인이 지금 3천억 원 이상 매도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 보면 어떤 개인의 투심 자체가 상당히 오후 들어서 위축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구간의 코스피, 코스닥의 그런 지수를 봤을 때 뭔가 지지선이라던가 최근에 추세적인 면에서는 아직은 이탈된 건 아니잖아요. 오늘 네. 장중의 상승을 반납한 거지. 네. 그럼 아직 그렇게까지 큰 위험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전혀 위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지수가 갑작스럽게 밀린 이유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건 2차 전지 쪽, 에코프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코스닥 쪽에서의 움직임이 많이 좋지 않은데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같은 경우 시장을 상대로 큰 폭의 매도 물량이 나온 게 전혀 없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선물 시장에서 지금 2,400억 원 수준의 매수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현 시점에서 800억 수준의 매수세가 보여지고 있다는 점 토대로 시장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시점에서 미국의 나스닥이든 다우든 미 선물 시장에서의 움직임도 크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걸 감안하면 국내 증시 자체의 어떤 이슈라고 볼 만한 건 전혀 없고 그저 코스닥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2차 전지 쪽, 에코프로 계열사 측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유추만 해볼 수 있을 뿐 기타 사항들은 우리가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자세한 내용이 나왔을 때 판단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실시간으로 지금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라던가 또 매수매도 종목이 바로 집계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장의 원달러 환율의 흐름만 봤을 때는 좀 낙폭이 좀 상대적으로 크긴 하지만 네. 최근에 높은 가격대에서 높은 그 1,300원 윗에서 1,280원까지 내려왔다라는 거는 뭐 프로그램 매매, 외국인의 매매에 있어서는 우호적인 환경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환율은 귀신도 못 맞춘다고 환율을 쉽게 조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달러와의 가치가 조금은 떨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은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쪽의 금리 인상이 25bp 정도로 좀 베이비 스텝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금리 인상 수순은 올해 마무리되겠다라는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된다면 환율,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는 조금씩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최근에 금 가격을 보셨을 겁니다. 금 가격 보시면은 전체 전 세계 각국 은행들이 금을 꾸준하게 매집을 하고 있고 미국의 그 현물 거래소에서도 금 가격이 2,000달러를 돌파하기도 하고 국내 금 거래소들을 봤을 때도 금 거래소가 생긴 이후에 가장 높은 금 가격을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달러가 조금 낮아지면 금 쪽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기 때문에 환율은 조금 낮아질수록 금으로 조금 더 매수세가 이동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놀래니까 시청자분들도 놀래가지고 깜빡하고 팔 뻔했다고. 그래서 네. 제가 좀 안정을 다시 찾고 네. 조용히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이 환율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은 최근에 이런 추세가 좀 바뀐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좋게 보죠. 좋게 이제 환율이라고 보죠. 네.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그 정의를 봐야 되는데 네.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국 통화에 대한 타국 통화의
상대적 교환 비율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원달러 환율이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 미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원달러 환율이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금리 인상이 이제 막바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덕분에 외국인들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국내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상승도 나타나고 있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처럼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일정 부분 내려간다는 것은 추후에 미달러의 강세는 일정 부분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와 함께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더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별한 악재만 없다면 당분간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진 않을 거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도 달러의 강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원달러 환율은 시간을 두고 대략 1250원 정도 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 그에 따라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는 국면, 거기에 맞춰서 추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까지 혹시나 놓이게 되었을 때 외국인 투자자가 자금 조달을 기반으로 한 국내 시장에서의 투자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 그런 면을 토대로 지금 시장 오늘 후반에 잠깐 흔들리긴 했지만 결코 부정적으로는 보시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나왔던 그 패널들과의 이야기를 총동원해 봤을 때에는 일단 갑작스럽게 매물 출회가 나온 거는 맞지만 아직까지 위험 요인들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섣불리 내가 손절을 한다거나 지금 구간에서 막 과감하게 대응하거나 내 기존의 정책들, 기존들을 좀 바꿀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는 의견으로 일치가 되는 것 같고요. 그와 달리 오히려 삼성전자의 경우는 지금 장중 고점까지 올라왔어요. 외국인 기관이 오늘 많이 사고 있네요. 저점이라고 인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매집 타이밍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 건지 오늘 조금 장중에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보시면 대표적으로 지수와 상당히 연동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매크로에 상당히 민감한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개별적인 이슈로 크게 움직이는 어렵다라고 보고요. 매크로적인 이슈들을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가격이 잘 올라오고 있지 않은 점들 그리고 감사는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게 올해 안에 조금 믹스 개선이 이루어져 가지고 재고 물량들을 빠르게 소진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 보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워낙 몸집 자체가 크기 때문에 반도체 업체가 반도체의 업황이 살아나는 시점부터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보자면 시가총액 대형주보다는 반도체 중에서도 조금 중소형 종목들 위주로 시세 분출이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양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빠르게 동시효과 구간 점검을 해봤어요. 현재 동시효과에서 코스피는 0.37%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하락 전환하긴 했지만 아까 보였던 한 0.6% 하락에서 0.23% 약세로 낙폭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오늘 장이 마치고 나서 에코프로를 필두로 한 갑작스러운 2차 전지의 그 주가 하락이 별 문제 없이 결론이 난다면은 내일장 다시 상승으로 돌릴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조금 더 두고 보겠고요. 동시효과 구간이 들어왔으니까 저희 또 빠르게 마감에 산다 종목도 짚어볼게요. 두 분이 선택한 오늘의 마감에 산다 종목 뭘지 키워드 보시죠. 비트코인 관련 종목 그리고 트로이카 드라이브라는 좀 어려운 단어를 갖고 오셨는데 종목 열어볼까요? 갤럭시와 머니트리와 고려아연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과 함께 금 이런 좀 새로운 안전자산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보이던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유가 일종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토대로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투자 환경이 무언가 나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덕분에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점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 코인 플러그와 협약을 맺어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결제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것. 그에 따라 관련 종목으로 엮여 있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눈여겨볼 것은 과연 비트코인 관련된 기업들이 연초부터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게 있어요.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상관계수에 관한 겁니다. 그 상관계수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기타 기업들이 보이고 있는 상관계수 전통적으로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비덴트 같은 경우에 지금 0.27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비덴트는 사실상 올해 비트코인과 상관계수가 매우 낮다는 거고요. 기타 우리기술투자나 갤럭시아 머니트리, 하나투자증권, 위지트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더 상승할 것으로 생각을 하면 현 시점에서 보유를 해도 괜찮은 기업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반면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상관계수가 0.2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일이든 전전일이든 비트코인의 급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 비트코인과 비덴트의 주가는 시간을 두고 일정한 선형관계를 결코 유지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 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연초부터 주가 흐름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변동성이 조금 확대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대략 7,500원, 손절 가격은 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갤럭시아 머니터리 목표 주가 7,500원, 손절 가격은 5,000원 제시해 드렸고요. 이번에는 고려아연입니다. 그 네. 키워드랑 어떤 연관인가요? 트로이카 드라이브가 고려아연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네. 슬로건으로 트로이카 드라이브라고 되게 대문짝만하게 써져 있어요. 뭔지 알아보니까 고려아연이 시작하는 3가지의 신성장 산업입니다. 그린 수소와 배터리 그리고 자원순환 요 3가지인데요. 네. 제가 아직도 그 지분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주주 지분 경쟁이 있는데 최시일가가 32.4%고 장시일가 28.3%로 현재 계속 경쟁이 진행 중이고 이것 때문에 이번에 주총에서 조금 상당히 좀 대결 구도가 좀 더 거세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지만 갈등 상황은 없이 모든 의안이 예정대로 모두가 통과가 되는 조금 전향적인 모습들이 나온 것들 은 고려아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주 친화 정책도 커졌습니다. 중간 배당이 실시가 되었고 앞으로 이제 당기 순이익의 30% 이상의 배당 성향도 유지를 한다니까 배당에 대한 모습도 긍정적인 거고요. 고려아연의 최 회장 측이 지분을 조금 다수로 확보를 했고 이사회 운영진도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고려아연의 최 회장 쪽으로 유리하게 갈 겁니다. 이들이 하려고 했던 게 신성장 산업, 그린 수소, 배터리 소재, 자원 순환이었기 때문에 해당 사업 쪽으로 사업이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폐배터리 산업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북미 쪽에 공장이 모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이제 공장이 돌기 시작하면 배터리 셀업체라든지 완성차 업체의 수주가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캐파 증설도 25년, 27년까지 꾸준히 늘어나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매수가 종가부터 52만 9천 원 그리고 목표가는 61만 원입니다. 손절가는 48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61만 원, 손절가 48만 원, 고려아연과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오늘 마감에 산다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움직임, 코스닥은 0.23%의 내림세를, 코스피는 0.36%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의 분위기를 볼까요? 오늘 이 약보합으로 전환되기 직전에 코스닥의 지수가 1%대였다라는 걸 감안해 본다면은 단 몇 분 만에 시장이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바뀐 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를 볼 수 있을 텐데 에코프로의 분봉 차트를 보면은 1분 만에 10%의 주가가 하락하는 순간이 나왔었어요. 그때가 가장 시장에서 약간의 패닉을 갖고 있던 순간대였습니다. 에코프로 현 구간에서는 그래도 윗꼬리가 길게 달려 있지만 더 추가 하락하진 않고 45만 6천 원 선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역시도 윗꼬리가 달린 상황이지만 현재는 10% 가까운 상승 속에 23만 4천 원에서 오늘장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오늘 위시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받쳐주고 있고요. 오히려 1%대에서 움직였던 주가는 현 구간 2.13% 상단을 조금 높이면서 62,400원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하셨습니다.